안녕하세요. 우정서기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수편인데요. 특수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파트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체국 우정서기보 시험이 이제 벌써 한 4회 이상을 정식으로 치르면서 시험에 대한 난이도 수준이라든가 전체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출제되었던 부분은 이쪽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수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가 지난번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부수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부가 서비스가 예전에 출제됐던 부분에서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등기 취급입니다. 특수부가 등기는 기록이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에서부터 발송 그 다음에 우체 간서에 가서 운송을 하겠죠? 운송 이제 3자에게 받는 수취 과정까지 기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등기 제도 되겠습니다. 등기 취급 제도의 의의를 보시면, 개념 보시면 우편물의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 번호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기록하는 서비스고요. 등기 취급이 된 우편물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등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네요. 손해배상. 우리가 위해 적법하겠죠?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봉함도 하고 기타 요건도 맞춰서 상대방 운송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기록이 남겨 있어야 확실하게 불분명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만이네요. 1111호에서 16호에서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편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우편용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고요. 그래서 통상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2kg와 20kg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등기 취급 대상입니다. 묻질 한번 치고요. 통화, 귀중품, 유가증권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험 취급이 필요한 것, 각종 증명 취급이 필요한 것, 대금 교환 우편물. 대금 교환 우편물은 상대방한테 속도를 전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돈으로 받아오는 이런 서비스 되겠습니다. 국내 특급, 특별 손달, 면허 우편 등이 해당된다. 등기 취급의 다음 중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겠는데,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겠죠. 주관적 가치가 있는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출제한다면 객관적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는 아니라는 사실, 그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주관적 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 등기 대상 이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죠. 아마 언뜻 생각하면 객관적 가치,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보내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 분필을 보냈는데 저는 아주 소중해요. 이게 예전에 저한테 아주 도움 줬던 또는 제가 도움 받던 그분한테 받았던 분필 한 마리는 저는 애지중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가져가시나요?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등기는 주관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보험 업무와 관련돼서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발송인이. 계약 등기 우편 제도입니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계약 등기 세 가지. 계약 등기에 관련돼서는 계약 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계약을 문법상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자, 발송인과 누가 합니까? 수취인이 합니까? 아니다 이거죠. 발송인과 우리 우체국장이 한다는 거. 이건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우체국장하고 발송인이 계약을 하는 거지 수취인이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체결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제도를 우리가 계약등기 우편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문자가 오는 거죠. 문자가 와서 여러분이 배달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종별 구급 및 취급 대상을 보시면 취급 대상 요금 기준을 보시면 통상우편 기본요금은 5g 초과 25g까지 우리가 통상요금 기본요금이라고 하는데 10배 미만이고요. 맞춤형이 있겠죠? 맞춤형은 우리가 통상우편 기본요금은 5g 초과 25g까지 10배 이상이며 취급 대상 물량 기준으로 동일 발송인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인 경우 1회 및 월 발송 물량이 제한이 없고요. 맞춤형은 요금 체제는 중량 요금을 하고요. 맞춤형의 경우는 표준 요금 체제를 따릅니다. 자, 보험 취급입니다. 이 보험 취급은 중요했던 파트고요. 출제가 언제든지 보험 취급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통화 등기가 대상이 된다는 거 앞에 살펴봤죠? 통화 등기. 이 통화 등기는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일 선물로 상대방한테 현금을 직접 줄 수 있는 뭐니가 처벌하고 그러죠?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취급 중에 망신될 경우에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해주는 보험 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험 취급은 현금도 가능하다는 거. 통화 현금도 가능하다는 거. 주소지까지 직접 현금을 배달되기 때문에 다시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소액 송금 제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취급 조건 보시면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국내 통화에 해당되네요. 국내 통화만 해당된다는 거. 만약에 해외 통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해외 통화 달러 보내달라면 안 됩니다. 달러라든가 마르카라든가 엔화를 보내달라는 것은 안 되겠네요. 통화 등기 취급의 한도액입니다. 통화 등기 취급의 한도액은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로서 10원 미만의 단위는 붙일 수 없다. 이건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자, 10원입니다. 10원. 100원이 아니에요. 100원. 요즘은 10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대에서는 10원을 세뱃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원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국내 통화라서 10원 미만의 단위는 붙일 수 없고요. 통화 등기 우편물은 보험 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 발송해야 됩니다. 물품 등기입니다. 개념 보시면 귀금속, 보석, 옥석 및 기타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된 것은 보험 취급하는 제도이라 물품 등기. 첫 번째는 현금도 가능하고 물품인데 여기서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 주관적 가치가 대상이 된다 이거죠. 신고된 것을 보험 취급한 제도이고요. 우편 관세에서 취급 도중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접수할 때 표기한 금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관적 가치인데 표기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표기 금액. A라는 당사자가 A라는 사람이 이 분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적는 거죠. 난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걸 많이 주시했을 때는 표기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와서 아우성 치니까 우체국에서 아우성 치니까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분필요. 그럼 아니네요. 이랬다면 혼나겠네요.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물이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험물이 각자 다르실 겁니다. 취급 조건, 취급 대상 귀금속에서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귀금속의 가치는 당사자가 직접 발송인이 표시해서 금액을 적는다 이겁니다. 보석류, 기타 귀중품, 시계 기념주와 가전제품 등 사회 통념상 부피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은 우리가 전부 물품 대상의 등기가 되고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된 것도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요. 응시원서 같은 건 중요하겠네요. 응시원서 같은 거는. 주관적 가치가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또 할 줄 못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험 취급이 가능합니다. 취급가액 10원 이상 100만 원, 300만 원이네요. 야, 이 물건이 하면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 주관적 가치를 가져가서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원부터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면 주의하죠. 발송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정한다.
강조했었는데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발송이 정한다는요. 발송인이 가격을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발송인이 졌습니다. 출제됐던 질문이었고요. 유가증권 등기입니다. 유가증권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유가증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상품권이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 있죠. 우편한 증서 가져가면 현금으로 주죠. 수표, 유가증권을 보험등기 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능에 청구하는 서비스고요. 취급 조건 보시면 액면 또는 권액가액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유가증권의 가격은 2천만 원 이하라는 거, 2천만 원 이하라는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2천만 원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한 증서, 자기압 수표, 상품권,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배에 물건을 실었을 때 이거죠.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발달됐던 제도였습니다. 창고증권, 창고증권 같은 경우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 창고증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파생상품 시장이. 화물상환전, 주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 취급이 가능하고요. 증명취급입니다. 이 부가서비스와 관련돼서 2013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될 걸 예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아마 이 증명취급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내용증명이죠. 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증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 내용증명 보내서 모든 일이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분쟁을 알고 보면 법적 분쟁의 시작이죠, 시작. 상대방한테 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갚아라.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대부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던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관계다. 사실관계. 우편관서가 우체국이 이 A가 와서 내용을 보냈다면 예를 들어서 6월 25일 날 보냈다. 이 날짜만 확인해주는 이런 서비스지 사실관계 자체가 맞다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주의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형식적이다. 실질적 심사 권한까지 없다 이거죠. 형식적이죠.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채권 채무, 이행 채무나 권리 의무 변경에 대한 문서로 증거를 남길 수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요. 되게 이 문제로 보내죠. 너 나에게 채무 있으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거.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거 상식적이고요. 법적 효력은 없다.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 한번 정도 보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받아보신 분도 있으면 아마 이런 분들은 되게 채무 관계가 많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내용 증명 활용하는 게 채무 증명이다. 채무 증명. 그래서 세부를 되게 작성하죠. 세부. 원본 하나 있고요. 원본. 그래서 이런 원본이 있고요. 원본을 가지고 이거 안 읽었네요. 2016년 국어 우정 성인 우편 및 금융상식 합격 기출 키워드를 수업하기 전에 꼭 읽는데요. 오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시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투자하시면 우리가 전 과목을 전체를 우편 금융상식 전체를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기를 잡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습니다. 다음부터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하시는 수강생들은 안 읽죠. 읽으려면 그 시간에 핸드폰 보시고요. 오프라인 강의의 좋은 점은 읽으시라면 같이 읽는 거죠. 큰 소리로. 지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하면 좀 쑥스러울 텐데요. 이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읽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운율을 못 타요. 리듬이 안 맞죠. 처음 읽어보기도 하고 단어도 생소하고. 그런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노랫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합창의 묘력을 이때 저는 느껴요. 아, 합창이 참 대단하구나. 합창 왜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틀린 것을, 서로의 틀린 모습들을 하나하나 끼워가고 맞춰가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키워드에서 발견합니다. 키워드 읽다 보시면 처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음도 안 맞고요. 숨을 끊어야 될 때, 또 쉬어야 될 때, 또 읽어야 될 때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재밌게 읽습니다. 빨리도 읽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읽으면, 한 번씩 읽어주시면, 100번 읽으면 100회도 하는 거죠. 내용을 100회도. 그럼 거의 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이게 지루합니다. 왜 이걸 읽지? 그렇지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납니다. 5분 투자해서 여러분이 전체를 아울 수 있다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효과 봤던 학습법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기출문제 키워드를 드렸는데 향후에는 예상문제 키워드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한테 학습 부담 없이 이 과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숫자 같은 거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입니다. 이거 제가 보내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강의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게 보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내주시면 언제까지 보내라 하면 제가 내용 이런 사실 있었나? 그리고 강의가 있으니까 동영상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내용 증명 쓰는 거 사실관계 증명. 너 이러한 사실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내용 증명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제 강의 듣고 합격을 못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왜 합격을 못했는지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원 합격하실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혹시라도 저를 핑계대면 내용 증명 날아가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그렇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 아까 찢어도 돼요. 버려주세요. 세 통 작성합니다. 내용 증명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본을 2통 작성하는데 한 통은 발송이니까 하고요. 하나는 당사자, 보내야 될 당사자가 있겠죠? 여러분 동갑지 않는 상대방 수취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수취인을 보내고요. 또 한 통은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우체국이 우체 당사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민사 분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문서의 내용 보시면 문서 내용은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한다는 중요합니다. 한자나 한글도 사용하네요. 이것도 시험 실수했죠. 영어를 사용한다. 설마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죠? 이제 한글만 사용한다. 이렇게 한글만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세대는 한글 전용 세대니까 한자까지 사용한다면 한자나 한글까지 포함해서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왜 한자를 주로 사용하냐면 금액 표기할 때 대부분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갈까봐 많이 하죠. 원칙으로 하면 글자를 명확하게 쓴 문서의 취급에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는 보고서의 교유 명사와 첨부물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를 전혀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첨부물이 있다면 첨부해가지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첨부서류 1, 2 이렇게 할 때는 영문서를 보내드렸단다 이거죠.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한 내용이 아니라 하면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야 돼요. 내용 문서는 한 통의 문서를 내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 건 이상의 내용을 한 통의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방금 A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A 내용과 B 내용을 같이 해서 하나의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A 내용이면 A 내용만, B 내용은 B 내용만 이렇게 보내야지 A, B 내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전략하겠다고 돈 전략하기 위해서 우편력을 맡기겠다고 이건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죠. 똑같이 세 장이 똑같아야 되겠다. 판이 콱 찍죠?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입니다.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3통 하는 거죠? 예, 3통인지 이해하시겠죠? 3통인지. 만약에 상대방이 2명이면 4통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야 되고요.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이 다른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은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문이라고 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학교 동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동문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각자에게 보내야 되니까 통수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동문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경우에는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등본 2통과 각각의 수취인 앞으로 보낼 내용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내용 문서 원본, 등본과 첨부물의 크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유방의 규정에 의해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210에 297입니다. A4 용지가. 그래서 A4 용지들 보실 때, 이 정도 크기로, A4 용지로 보내구나. 기준 용소가. 그래서 210에 297.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본은 원본을 복사하여 작성한다. 왜 원본을 작성하시는지 알겠죠?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본 내용을 고쳤어요. 그러면 복사물 사용할 수 없겠죠? 다시 그걸 복사해야 되겠죠? 또 원본하고 복사물에서 복사물 수정했을 때 이거 안 되겠죠? 동일해야 되니까. 내용 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 컴마 기호를 삽입하거나 정정 삭제한 경우 삽입, 정정, 삭제한 글자 수와 삽입이라고, 정정이라고, 삭제라고 이런 글자를 단위의 여기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완전히 삭제하거나 정정해서 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까 500만원 할 걸 이렇게 적었다 이거죠. 이걸 잘못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삭제 쓰고 완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흔적을 남겨놓으라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흔적을 남겨놓으라. 흔적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유치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생각이 나서 혼자 웃으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만 그렇게 바랍니다. 흔적 남겨놓으라고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흔적을 남겨라. 흔적을. 왜 지웠는지 알아보게끔. 원본 및 등본에 적힌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표물의 봉투역과 같아야 한다. 동문 내용 증명 우표물인 경우에는 등본에 각각 적힌 수취인별로 봉투에 기재하고요. 동그란 다 보낸 거죠. 접수 시각 증명입니다. 접수 시각. 이 접수 시각 증명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체국 소인 찍힌 것은 우리가 서류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취업 원서 많이 하시는 분한테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또 이제 경매라든가 또 이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체국에서 몇 월 며칠 날 딱 했다는 것을 해주는 이런 접수 시각 증명. 접수를 받았던 시간을 증명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접수 시각 증명이란 접수 시각을 우표물에 표시하여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서 특허나 광업권 취득을 위한 출원, 상표의 출력, 등록 출원 등과 같이 발송 시각의 권리 취득에 영향을 미칠 때 누가 더 먼저 했느냐 이럴 때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서로 하며 시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딱 시각을 보고 정확하게 그 시간 적어줘야 되겠죠. 초까지 적어줍니다. 요즘은 적어주시죠. 6월 25일 18시는 안 되겠네요. 16시 24분 57초. 그럼 좋겠다. 근데 상대방이 56초야. 짜증나죠? 그러나요? 자, 배달 증명입니다. 배달 증명 제도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발송인에 통지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배달 완료됐다는 거. 이건 늘 받아보시니까 안심 귀가 서비스 택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택시 타시고 요즘은 보내는 사람이 발송이라는 생각이 이상하시네요. 택시 보내실 때 술 취하신 분 되게 술 한잔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딱 지켜봐야죠. 딱 적고 뭘 적어요? 우편번호. 우리 우편번호가 아니라 택시번호 딱 적고 도착했을 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이걸 내놔요. 이게 배달 증명 서비스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배달 증명은 발송할 때는 물론 발송을 한 뒤에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배달이 되었는지. 이 배달 증명과 관련돼서는 이제 온라인 마켓, 요즘은 오픈 마켓에서 이제 많이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특급 취급이 있고요. 특급이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이거죠. 빨리빨리. 특급을 이해 못하시면 빨리빨리. 국내 특급입니다. 국내 특급 우편이란 보통의 방법보다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에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를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역이 있어야죠. 특급 우편 한다고 여기서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마 제어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근데 같은 도시 지역에서 뭐 다른 동이라면 이런 뭐 가능하다고 되어 있겠죠.
국내 특급 우편은 다음과 같은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2길 특급으로 구분하며 송달 기일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이거 순서 빠른 거 한번 했었죠? 당일 특급이 접수 당일 8시까지, 접수 당일 8시까지, 그래서 밤에 8시까지, 밤은 야간, 여름철에는 그렇게 어둡지 않죠? 겨울철에는 좀 고생하시겠네요. 약간 어둡죠? 2길 오전 특급, 접수 2길 12시까지고요. 2길 특급은 접수 2길, 접수 2길이니까 다음날, 2길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까지 2길 접수하고 나서 다음날까지 보내는 2길까지, 이게 1일 특급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당일 특급이죠? 당일 특급. 그다음 2길 오전 특급이니까 2길날 보내는데, 이게 오전이나 오후로 또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오전까지니까 12시, 2길 오전 특급. 그 다음에 좀 늦은 게, 늦은 건 아니죠 또.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서 늦은 게 2길 특급 되겠습니다. 2길 특급. 말이 좀 빠르나요? 재밌어요? 어떤 분은 제 강의를 개그맨 콘서트, 개그 콘서트, 요즘은 코미디 빅리그가 유행이죠. 이거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취급 조건입니다. 등기 취급은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하고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우편물이죠. 만약에 소포물을 등기로는 취급해 주지 않는다 이거고요. 통상 우편물 및 소표 우편물의 제한 종목은 우리가 30kg까지입니다. 통상 우편물 및 소표 우편물은 30kg까지는, 이거 30kg는 주의해야 되겠네요. 30kg. 30kg 무거울 텐데. 좀 무겁겠죠? 그래서 취급적으로 20kg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국내 특급의 접수고 2길 특급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고요. 2길 오전 특급 및 당일 특급 우편 서비스가 가능한 우체국은 관할 지방 우정 정책을 무시하겠죠. 우리가 하루 만에는, 반나절 만에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정 우체국별 접수 마감 시각과 배달 우체국의 제달 시간 또한 관할 지방 우정 청장에 보셔야 하고요. 지방우정청장은 동그라미 쳐놓게요. 지방우정청장. 왜 지방우정청장을 동그라미 칠까요? 이 자리에 뭐 우체국장 이렇게 나오고, 아까 국장 어디 있었죠? 우체국장 여기 있네요. 우체국장 흔적이 남았죠? 배달인력 서비스 흔적. 우체국장이라고 시험에 출제하니까요. 모의고사 보면 징그럽게 나옵니다. 국내 특급의 배달, 2길 특급은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하고요. 다만 답사한 날에 다음날까지 배달을 곤란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 일수를 더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달 시키시면 아무래도 배 타고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하루 더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금도 조금 더 비싸고요. 2길 오전과 당일 특급은 주요 도시간에 오고 가는 우편물이고, 가능한 지역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휴일 배달 소포가 있습니다. 접수 다음날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등기 소포를 말하고요. 일요일 배달은 폐지됐습니다. 밑줄 치고요. 일요일 배달은 폐지됐고요. 공휴일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 어린이날이나요? 5월 5일 날은 이날에 일요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날이 화요일이다. 이날은 해주겠다 이거죠. 고생하시겠네요. 연휴에. 남들은 다 쉴 텐데. 샌드위치 데이다. 우체국에서 노동절 때 5월 1일 메이데이 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메이데이가 5월 1일이 월요일이었고요. 5월 2일이 화요일이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5월 1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메이데이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연휴 쭉 쉬었죠. 그래서 금, 토, 일, 월까지 쉬었는데 근무하시더라고요. 노동절 때 근무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배달해 주겠다 이거죠.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2길 오전 특급 우편물이 가능한 곳이며, 접수는 전국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요. 기타 특수 취급입니다. 특별 송달이 있고요. 특별 송달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 통상으로 송달하고, 송달 사실, 우편 송달 통지서를 한해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특별소 발송인에게 주의합니다. 수취인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발송인에게 알려준다고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서류에 한해서 취급하고, 민원 우편이 있습니다. 민원 우편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실물을 등기 통상으로 받는 제도이고요. 제도의 특징 보시면 현금이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다. 봉투에 넣게 되는 돈은 발급 수수료 및 해송 시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이 되겠고요.
발급수수료의 총액은 5,000원 제한되고요. 다만 발급수수료가 건당 5,000원보다 비쌀 때는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우편은 미길 특급에 의한 송달이며 처음 접수할 때 왕복 우편료를 모두 계산합니다. 모두 처음부터 다 받는 거네요. 선취네요. 선취. 먼저 받는 게 선취라고 하죠. 나중에 받는 후취라고 합니다. 대금교환이 있고요. 대금교환 우편물은 물건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서비스로 소포 우편물의 하나에 취급한다. 대금교환은 소포에 돈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발송인이 소포를 보내겠죠. 그러면 운송을 하는 우리 우체국에서 운송을 해서 수취인에게 전달해 주면 이 수취인이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면 같이 발송인에게 돈을 갖다 주는 이게 대금 교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금 교환 서비스. 그래서 소포 우편물에 한해서만 취급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취급 조건 보실까요? 일단 안심소포의 취급 대상 등 현금 출신이 필요한 물건은 대금 교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견본이나 모형은 제한되고요. 대금 교환 우편물은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100원 이상 50만 원. 아까 300만 원 했었고요. 100만 원이 아니라는 사실.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 이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렵죠? 아까는 10원이었고요. 대금 교환은 그 소포 우편물 했을 때 금액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소포를 이렇게 받았는데 가치가 10원부터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부터 따지겠다? 100원부터 따지겠다. 근데 한도는 얼마까지 하겠다? 50만 원 이하한다. 이분이 그래서 이거 발송해가지고 우편물 5억짜리를 배달사고는 어때요? 배달사고 종종 일어나잖아요. 안 되겠죠. 50만 원까지 배달사고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정치권에서 배달사고 이야기 나오면 재밌죠? 배달사고. 기업가들 되게 정치인한테 전달하고 중간에 끼어들면 통상 30-40분 딱 뛰고 하는 것 같아요. 착불 배달입니다. 착불 배달은 아시겠죠?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요금 내지 않고 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등기 취급을 하는 소포 우편물이나 계약 등기 우편물 등에 부가해 쓰일 수 있습니다. 착불 배달. 착불로 보내세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자제분들한테 보낼 때는 착불로 이렇게 보내시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들 먼저 내시더라고요. 착불을 하게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또 명확하게 알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갑질하면 안 되죠. 땅콩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비싼 땅콩 처음 봤죠? 착불 배달. 우편 자루 배달입니다. 자루 배달. 자루 아시죠? 이거 묶어야 되겠죠? 자루에. 산타크로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산타크로스 자루 메고 다니죠? 산타크로스 믿지 않습니까? 믿어주세요. 산타크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죠. 우편 자루 배달은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등기 우편 자료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배달하여 주는 서비스로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할 수가 있고요. 자, 주의할 건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 수취인에게 이럴 경우도 있나요? 우편 자료 배달은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똑같은 사람에게 받는 건데 우편 자료 배달 서비스 되겠습니다. 취급 조건 보시면 등기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하고요. 우편 자료에 넣은 상태에서 최저 6kg 이상, 최고 30kg 이내야 됩니다. 30kg까지 들 수 있나 봐요. 30kg. 아까도 30kg였죠? 30kg. 자료 배달 서비스 30kg. 30kg 무거울 텐데. 들고 다니시면 요즘 뭐 차 가지고 운영하시니까 우편물을 넣은 우편 자루 자체를 포장하러 오고요. 별도의 포장할 필요 없겠다 이거죠. 산타크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자체가 일종의 포장 형태로 이해하겠다 이거. 발송한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사제 자루도 사용 가능하며 여러분이 직접 만든 한 땀 한 땀 만드신 우편 자루도 가능하겠네요.
포장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할 경우에는 그 포장 자체를 사제 우편 자료에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 자료에 대한 준량은 별도로 산업하지 않는다 있고요. 다섯 번째,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은 배달 증명만 가능합니다. 배달 증명만 가능하다는 거. 부가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 부가 우편 서비스는 이번 시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시험에 출제 영순위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우편 서비스. 부가 우편 서비스. 이게 08년에 출제하고 뜸했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타이밍이죠. 타이밍은 부가 우편 서비스. 우체국 쇼핑 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이란 전국의 특산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 중에서 우편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을 직접 공급하는 준 제도이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죠. 우체국에 있는 특산품, 특히 명절 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특산품 전국 우편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우체국 특산품이 우체국에서 잘 되니까 이거 배가 아파서 지금 농협시도 뛰어들겠다고. 뭘요? 택배 사업이에요. 농협이 택배 사업 뛰어들면 좀 규모가 있겠죠.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가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꽃배달 서비스. 참고로 저한테는 꼭 안 주셔도 됩니다. 우체국이나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갑자기 쑥스러워지네요. 우체국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전국 꽃배달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 수령에 직접 제달하는 서비스고요.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느라면 가슴이 아픕니다. 시들어가는 모습. 인생의 어떤 이런 같아서.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받을 때는 좋죠.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 시들어가는 모습. 인생은 갈수록 빛이 나야 되니까요. 자, 이 그림 2가 붙었으니까 뭐겠습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 전자우편 되겠습니다. 종류와 이용 조건까지 이 그림 우편은 내용물과 발송의 수신의 정보를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면 제작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주는 서비스네요. 그래서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드리면 그걸 다 인쇄해서 이렇게 봉합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 되겠습니다. 이건 사용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없네요. 우리가 우체국 쇼핑은 제가 사용해봤는데 전자우편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취급 방법 보시면 봉함식, 접착식, 그림 염서, 형식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 방법이 있고요. 일반 통상 우편과 등기 통상 우편 모두 가능하네요.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용 증명. 이 그림 우편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용 증명을 제작 발송할 때 제작 등기, 이 그림 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 등기로 배달해주고요. 한지, 종이죠. 이 그림 우편 내지의 기본 사양인 복사형 대신에 고급 한지, 전주 유명하죠? 전주 한지, 한솔제지가 이쪽 계통이었죠. 기존 제작 수수와 동일하고요. 내용 증명이라든가 계약 등기는 한지 고급스러우니까 30원 추가하네요. 제작 수수에 30원 추가합니다. 기타 서비스, 동봉 서비스가 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있네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다량이면 가능하겠죠. 다량으로 특별하게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 본인들만의 어떤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 봉투 앞 뒷면이나 그림 녀석에 로고나 광고를 인쇄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기타 부가 서비스 보겠습니다. 일간신문 배달 서비스가 있고요. 토요일날자 발행 시간신문이나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일간신문 배달 서비스고요. 토요일 배달과 월요일 배달을 나누어 고객이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모사 전송 우편이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죠. 팩스. 지금 팩스는 거의 행정적인 업무로만 사용하죠. 모사 전송 기기를 이용해 서류, 서신, 서류 등의 통신물을 보내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저도 1년에 몇 번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팩스. 팩스가 사무실에 없다 보니까 요즘 거의 없는데 꼭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 팩스를 또 이용을 해요. 그 법사원도 인정하죠. 카메라를 작성해서 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데 법에서 행정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낸 서비스에서 우체국에서 받는 것, 수취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 다른 곳에서 보낸 것을 우체국에서 받는 것으로 나누고 우체국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기다렸다가 이 팩스 서비스를 또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이 졸업증명서 어디에서요? 우체국은 아니고요. 이런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되게 졸업증명서를 많이 받죠. 팩스로. CNS에 모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에서 가는데 시내라고 싸고 시내라고 비싸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요즘 전화요금 체계가 그 의미 없죠. 시내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시내와 시내를 구분해서 시에 전화하면 더 많이 받았다. 지금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광고 우편 엽서가 있습니다. 노동사업본부가 발행한 우편 엽서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래서 아름다운 우리 도시 예를 한다 하신다면 통영 앞바다 바다. 제가 기억이 좋았던 게 통영. 그다음에 경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주 정보고등학교에서 강력교에서 들어갔어요. 사천도 좋았던 것 같네요. 사천, 부산, 좋은 데 많네요. 순천. 그 지역만 나타내는 그런 엽서 제작해서 상대방한테 발송해주면 기억이 더 오래 남고 좋겠네요. 근데 전국판은 전국적으로 보려면 최대 20만 장이어야 되고요. 많네요. 300만 장까지 발행하고 지방판은 최소 5만 장에서 20만 장. 설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남한우표 있습니다. 남한우표 이게 출제했습니다. 2012년에 출제했고요. 남한우표. 남한우표가 뭐겠습니까? 사진, 내 사진, 초상권, 여러분 사진만 해서 여러분의 우표만 만들 수도 있다. 사진 그래픽 이미지를 이용해 우표를 만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신개념 서비스고요. 기념일 선물이라든 기업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홍보하겠네요. 우표 외에 대량으로 작성하는데 거기에 회사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해서 우표를 만들어서 어차피 우표 보낼 거라면. 그다음 신청자에게 사진이나 이미지의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초상권 때문에 그러죠? 되게.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지적 저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는 사용 허가서나 사용 권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제 초상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요.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데 있나요?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우편 엽서가 있고 우편 엽서의 이미지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해서 발송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고객 맞춤형 우편 서비스가 되고요. 경조우편 카드가 있고요. 경조우편 카드가 아까 있었죠? 경조 나와라. 여기 있다. 우체국 경조금 서비스 있잖아요. 우체국 경조금 서비스란 바쁜 생활로 경조사에 일일이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담은 경조카드와 경조금을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경조금 서비스의 종류 보니까 결혼, 축하, 회갑, 돌잔치, 생일 등 있대요. 감사, 부모님 부모님 용돈 있네요. 부모님 용돈 여러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료, 심심한 유료 필요할 때. 이용수수료, 우체국 창구 폼뱅킹은 10만원 이하는 3,000원, 100만원 이하는 4,000원, 100만원 초과는 5,000원 받는 폼뱅킹 서비스. 수수료가 비싸나요? 인터넷에서는 2,000원이면 되겠네요. 2016년도에 한번 이게 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조우편 카드가 경조우체금 서비스가 출제가 되라! 야! 출제가 되는 거죠 뭐. 출제돼서 뭐가 하나? 이건 만약 출제한다면 직접 찾아뵐 수 없는 방금 읽어봤고요. 그래서 위탁 제작처나 배달 우체국에서 제작해 배달하는 서비스고요. 일반 통상 우편물과 등기 통상 우편 모두 가능하며 이거 주의하겠네요. 둘 다 가능하네요. 일반과 등기 둘 다 가능한 거. 2일 오전 특급, 당일 특급, 배달 증명, 상품권 예반, 동보, 예약 배달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또 가끔씩 읽어주시고 있죠. 사회자가 누구로부터 우체국에서 이렇게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인터넷 우표가 있고요.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본인의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코스. 인터넷 우표는 주의해야겠네요. 인터넷 우표는 직접 출력하네요. 직접 출력한다는 거.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본인의 프린터에서 직접.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하여 수취인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터넷 우표는 주의할 필요 있겠네요. 인터넷 우표.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고객이 직접 출력한다는 거예요. 우편에 관한 요금입니다. 이제 우편에 관한 요금도 출제 빈도가 높았던 이런 파트고요. 우편에 관한 요금은 2014년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에 관한 요금은 2014년에 출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감사합니다.